송미인곡 핵심 정리 시작합니다. 갈래는 가사죠. 가사는 시조와 다르게 행수의 제한이 없이 길이가 길어진 작품입니다. 시기는 조선정기인데 아시겠지만 조선정기의 주제는요. 한정적이죠. 자연, 친화가 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충사장이 많아요. 여기에서는 주제가 충이죠. 음수율은 3, 4조, 4, 4조, 즉 3글자, 4글자 또는 4글자, 4글자로 끊어지는 음수율을 갖고 있고요. 음보율은 사음보입니다. 4번 끊어 읽을 수 있죠. 구성은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 우리나라 문학 갈래에서는 3단 구성이 많아요. 정격 가사입니다. 정격 가사라는 건 시조, 종장과 형식이 같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시조, 종장, 즉 가사의 마지막 사음부의 글자 수가 3, 5, 4, 3 음수를 지니는데 송민국도 살펴보면 3, 5, 4, 3 글자 수를 가집니다.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인데 이 임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임금이겠죠. 작가는 정철이고요. 정철이 유배 갔을 때 이 작품을 지었습니다. 특징을 같이 살펴보자면 임과 이별한 여인의 마음에 빗대어 영군의 마음을 표현했죠. 즉 화자가 을려, 감려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주인공은 을려입니다. 그리고 보조하자 감려를 설정하여 대화체로, 대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세련되고 뛰어난 우리말 표현을 구사하는데 이 세련되고 뛰어난 우리말 표현을 소박한 우리말, 순 우리말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삼인곡과 더불어 가사문학의 극치 이룬다고 하는데 송민곡은 삼인곡의 속편이죠. 다만 문학사적 가치로 봤을 때 삼인곡보다 송민곡이 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순 우리말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고려가요 정과정의 맥을 잇는 연주지사로 충성심을 노래한 작품으로 후대의 작품에 영향을 끼쳤고요. 시상 전개에 관련해서 공간이동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을 보려고 산, 물가, 초가집까지 오면서 공간들을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산과 물가에서 헤매다가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초가집에 왔는데 밤중이 돌아왔어요. 시간의 흐름 동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그리고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둘 다 가능하죠. 송민곡 전체 구성입니다.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이고 서사는 감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저희 가는 저각시 본도토 안 돼 너 어디 가니? 라고 하니까 을려가 답변을 하죠. 나 임금과 이별을 했는데 나 때문인 것 같아. 내 죄가 산같이 쌓여있어서 내 탓으로 이별한 것 같아. 라고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본사 시작합니다. 감려가 위로해주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하니까 이 위로를 듣고 을려가 아니야. 내 님이 일을 내가 알거니? 그러면서 님 걱정과 함께 본인의 심정을 하소연하죠. 결사는 을려가 꿈에서 임을 만났는데 닭소리 때문에 깬 상황 이후에 결사가 시작됩니다. 어와어사로다 님이 어디 간고? 라고 하면서 차라리 을려가 죽어서라도 낙월되어 임한테 가겠다는 결심을 내비치죠. 그 말을 듣고 감려가 그러면 낙월 말고 구준비가 되라고 조언을 건네면서 지문이 끝납니다. 감려와 을려의 대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서사의 감려의 질문은 임금이 있는 곳 천상 배곡부경을 떠난 이유를 묻고요. 을려가 답변합니다. 내 죄가 산같이 쌓여있고 조물주 탓이다 라고 내 탓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본사가 어떻게 시작돼요? 감려의 위로로 시작됩니다. 글란 생각마오 라고 하니까 을려가 하소연하죠. 하소연하는 내용은요. 임의 일상을 염려되고 소식이 궁금해서 산과 물가로 가서 임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지만 소식이 안 오고 집에 돌아와서 독수공방 외로움 속에서 꿈에서나마 겨우 임을 만나는 내용이 드러나죠. 결사는 을려의 결심이 주된 내용입니다. 차라리 죽어서 낙월돼서 임금 곁으로 가겠다. 이 말을 듣고 감려가 조언을 해주죠. 차라리 달 대신 구준비가 좀 더 적극적이니까 구준비가 되세요 라고 조언을 하는데 죽어서라도 임의 곁으로 가고 싶다는 건 일편단심으로 신하가 갖고 있는 충사장을 가장 잘 드러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감려와 을려의 역할을 좀 더 구분지어 본다면 감려 같은 경우는 보조적 위치에 있는 화자로 표면적으로 가장 먼저 드러나는 화자죠. 작품의 전개를 돕는 기능적 역할을 하는 인물로 극적인 결말을 짓게 합니다. 각시님 차라리 구준비나 되소서라는 극적인 결말을 짓게 하죠. 을려는 주인공이에요. 작가 정철의 생각을 대변하는 중심 화자로 작품의 주제 구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한 정서적 분위기 또한 주인공인 을려가 주도합니다. 여성 화자 설정의 효과입니다. 왜 하필이면 여성 화자일까? 당시 작가 정철의 상황은 탄핵을 받고 낙향에 있었어요. 즉 고향에 가 있었어요. 근데 자신이 지극한 영군의 심정을 충성심을 여성 화자에 의탁하여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미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 자신의 애틋한 심정을 하소연하는 이 방식 자체가 사랑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에 호소하여 당연히 읽는 이로 하여금 독자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결사에서 낙월과 구준비의 의미가 들어옵니다. 낙월과 구준비의 차이점은 뭘까? 라고 했을 때 누가 낙월을 생각했어요? 일단 을려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못 만날 것 같으면 낙월이 돼서 임금한테 가겠다 라고 해서 낙월은 지는 달을 뜻하죠.
그래서 감녀가 그럽니다. 낙월 말고 구준비 되세요 라고 해서 감녀가 구준비 되라고 조언을 하는데, 구준비는 오랫동안 내리는 비죠. 어떤 차이냐라고 하면, 낙월 같은 경우는 임이 계신 곳을 멀리서 잠깐만 비추는 거고, 임과 함께 할 수 없는 화자가 느끼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내포하고 있죠. 구준비는요, 임의 옷을 적시며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립고 애타는 마음을 임에게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내포합니다. 즉, 낙월보다 구준비가 거리감이나 정서 표현상이나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요, 당연히 화자가 임에게 자신의 사랑과 그리움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둘 다 화자의 분신입니다. 송미인국 상징적 표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을려인 중심화자가 산과 강가를 돌아다니면서 임금의 소식을 알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마다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 장애물이 있었어요. 구름 안개, 바람, 물결. 이런 애들은 조정을 어지럽히는 간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전된 개성, 방정 맞은 닭소리는 화자의 꿈을 깨운 걸로 장애물, 방해물로의 기능을 하지만 간신까지는 아니에요. 백옥병은 옥황상제 계신 곳인데, 이것을 임금 계신 곳으로 언급함으로써 미화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녀의 질문에 백옥병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여기에서는 고전에서 자주 나오는 적강화소 또는 적강 모티브, 천상계의 존재 선녀가 하계, 인간계로 내려왔다는 상황이 담겨있는 모티브입니다. 조물의 탓이로다 라고 하는 것에는 표면적으로는 임과 이별함을 조물주를 탓했지만, 그 안에는 님과의 이별을 운명론적으로 체념하는 것, 또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별했다는 자책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객관적 상관물이 나오죠. 객관적 상관물이란 건 쓸쓸하고 외로운 화자의 정서와 어울리지만 그 대상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은, 즉 세 개가 나옵니다. 빈배, 진은혜, 반벽, 청득. 본사에서 을려가 꿈을 꾸죠. 풋잠 꿈을 꿔서 잠깐 꿈에 임을 봤는데, 그거의 기능은 심리적인 보상이에요. 화자의 소망을 이루어졌죠. 꿈속에서 임과의 만남을 간절히 소망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고요. 꿈속에서 소망을 이뤘지만 꿈에서 깨면서 임과의 거리를 단축해보려는 화자의 노력이 꿈처럼 허망한 것임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꿈에서조차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깼죠. 그래서 화자의 안타까움을 더하는 기능도 합니다.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어서라 꿈에서 님을 봤는데 님의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대요. 대조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과거는 옷 같은 얼굴인데 현재는 늙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이 사람을 조심해 줘야 되는데, 사람이 감녀, 을려, 왕 다 아니고요. 그냥 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민국 관련 문제 해설합니다. 화자는 간신의 모함으로 님과 이별하게 된 처지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님과 이별하게 된 게 내 탓이요 라고 해서 이거는 당연히 틀렸죠. 본사는 감녀의 하소연과 을려의 위로 바꿔야죠. 감녀의 위로 글난 생각 마오 라고 하면서 을려의 하소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녀는 작품 전개를 돕고 극적인 결말, 구준비나 저수서라고 하는 보조적 위치의 화자이며,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는 당연히 주인공 을려에 의해 주도되는 거 맞죠? 독백체 형식이에요? 아니요. 감녀, 을려, 대화체, 대화 구성. 낙월과 구준비는 임에게 일편단심 사랑을 전하는 화자의 분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건 다 맞죠. 다만 누가 적극적이야? 구준비가 좀 더 적극적이에요. 낙월은 적극적 여성의 면모가 아니라 구준비가 적극적, 낙월이 소극적이라고 해서 이거 틀렸죠. 백옥경은 임이 계신 곳을 미화한 표현 맞죠? 어드로로 가전 말고 같은 서리적 표현을 통해 안타까움의 정서, 님을 그리지만 님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거 맞죠? 임금에게 버림받은 작가 자신의 처지를 청계에서 임과 이별하여 적강한 여인, 적강 모티브, 적강 과소 드러난 거 맞죠? 서사본사 결사의 3단 구성을 취하는 산문 문학이다 라고 했는데, 산문이 아니라 운문 문학이에요. 시가 문학이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3단 구성은 맞아요. 기승전결 4단이 아니라니까요. 3단 구성이죠. 틀렸죠. 꿈은 임을 간절히 그리는 화자의 소망에 대한 심리적 보상, 잠깐 소망을 이뤄주는 장치라고 볼 수도 있죠. 빈배와 진은혜의 객관적 상관물, 애상적 심리와 조공하는 객관적 상관물 맞죠? 모첨첩자리, 초가집, 찬자리는 독서 공부하는 화자의 쓸쓸함이 드러나는 공간도 맞죠? 계절의 흐름은 안 된다고 했어요. 계절의 흐름은 각각 계절마다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어야 돼요. 시간의 흐름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산강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 진은혜 바라보다가 집에 왔는데 밤중이 돌아왔으니까요. 공간의 이동, 산, 강, 집 이렇게 해서 이동 드러난 거 맞죠?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와 같은 서리적 표현을 통해 안타까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죠. 왜? 가까운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임금 계신 천리를 바라볼 수가 있니? 라고 하는 거. 저가는 저각시, 이 저각시 누구예요? 을려죠. 이거 너로구나. 이내 사설 들어보고, 너로구나. 이내 사설 들어보고. 내 얼굴 이 거동이,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함즉 한감하는, 님이 사람 받은즉 한감하는, 나도 님을 믿어 다른 뜻이 전혀 없어. 님을 메시아에서 님이 이를 내가 알거니, 얘가 누구라고요? 을려라고요. 이렇게 감녀, 을려까지 구분해 봤습니다.